자, 오늘 그 명리진보에 있는 내용요. 자, 우리 여기 명리진보. 아마 페이지는 그 17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제 그 팔자의 선천수상의 중요성을 했죠.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주 8글자, 사주 8글자를 선천으로 보고, 대운과 유년을 후천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천과 후천을 얘기할 때, 그럼 선천이 뭐고 후천은 뭐냐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사주 8글자, 무진기미 갱호청의 사주 8글자를 기본적으로 팔자 조합이라고 해요. 이걸 선천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마다 흘러가는 운, 대운과 한 해 하나 흘러가는 게 있죠. 그 유년. 자, 유년, 올해가 개면년이죠. 그래서 이런 대운과 유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후천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면 선천이 뭐고 후천이 뭐냐는 거지. 자연관계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이미 선천여행에서는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그런 내용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주 조합은 내가 전생에 좋은 일 했냐 나쁜 일 했냐에 따라서 이미 정해졌다는 거지. 선천. 그럼 그 후천은 선천에는 이 내재된 이 DNA가 내재된 이 작용 내재된 이 체가 후천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느냐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선천의 이런 작용은 이런 질병이라든지 그런 거 질병 뭐 이런 내가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문제들 또 내가 감옥 갈 수 있냐 없냐 내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가냐 못하냐 그런 것들은 이미 사주 8글자 안에 기본적으로 그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후천이 뭐냐 할 때 이 후천은 그러면 사주 원국에 있는 이 내가 좋은 대학이 언제 가냐 내가 언제 큰 돈을 버냐 내가 언제 감옥 가냐 그런 대운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응기를 본다는 사건 사고시 일어나는 응기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작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통변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 중심이 없어. 그냥 주먹구구시야. 뭐 올해 뭐 백호살이 오면 올해 뭐 피를 본다. 뭐가 오고 올해 뭐 묘신 기문이 있으면 뭐 이렇게 귀신을 만난다. 그냥 이런 식이란 말이야. 우리는 딱 통변할 때 중심을 뭐 딱 잡아야 돼. 중심을 딱 잡고서 얘기를 해. 사주 이 8글자는 이 부의 크기라든지, 그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이미 딱 태어난 그 시간에 이미 사주 그릇의 크기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머리 좋고 나쁨 이런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대운과 유년을 통해서 언제 좋은 일이 일어날지, 언제 나쁜 일이 일어날지 이 후천을 보고서 기본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 응기라 그러죠. 응기. 이 작용 관계를 기본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체용 관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팔자를 기본적으로 체로 보고, 요 대운과 유년을 기본적으로 이게 용으로 보면 되겠죠? 용으로. 자, 그래서 이제 명파 원저자가 왜 팔자의 선천수상의 중요성을 왜 강조했는지. 자, 그 말은 자, 원국에 내재된 사주 그릇의 크기를 딱, 판단하고, 사주 그릇의 크기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주 그릇이 크고 작음이, 내가 장관을 할 수 있으면 언제 장관 될 수 있는지, 내가 큰 부를 내가 쟁취할 수 있으면 언제 큰 부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걸 나눠서 보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선천의 중요성을 얘기했어. 그래서 사주 그릇이 커야 좋은 운이 왔을 때 내가 큰 돈을 버는 거지. 사주 그릇이 작은데, 사주 그릇이 작은데 좋은 운이 온들, 그지? 큰 돈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선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주 팔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 팔자에 대해서는 많은 속담과 많은 노래들이 있죠.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막 힘들게 된 사람,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미 이 사주 팔자는 우리 문화 속에
이미 오래된 문학서 다 체험돼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팔자의 선천 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이가성의 사주를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성이는 중국 최고의 가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가성이 왜 선천에서 자, 선천과 이 후천을 놓고 보자 말이에요. 왜 선천에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이 그릇의 크기가 왜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또 왜 후천에서는 왜 그러면 이 큰 부의 큰 부가 언제 일어났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후천에서는. 그래서 무진기미 경우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주가 원국에서 자, 왜 부가 큰지 할 때 항상 우리가 풀어볼 때 기본적으로 이게 재성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죠. 재성으로 내 주변 환경이 돈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부의 크기가 좀 커집니다. 또 하나는 이 식상이 돈일 때, 자, 식상이 기본적으로 돈을 나타낼 때, 식상이 돈을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부의 크기가 크다 그랬죠. 자, 그래 이 사주는 자 볼게. 무진기미 경우청이잖아요. 그럼 일주의 날을 기준으로 같은 오밀의 양이죠. 이렇게 진해가 나의 사주를 에워쌌다는 거지. 그 말로 나를 포국했다, 에워쌌다는 거지. 그 말은 내 주변 환경이 돈으로 둘러싸여진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이 재물로, 돈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내가 쉽게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시기의 해수입니다. 해수가 이 식신이 이 재를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식상을 기본적으로 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식상이 또 재성마저 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수가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해수가 끊임없이 지는 수고죠, 지는 수고죠, 수고. 이 큰 저수지에서 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지. 흘러나온 걸 내가 오해합으로 오미가 세력을 이루어서 내가 이걸 취하는 상이라는 거지. 그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큰 부를 이룰 수,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지는 우리가 저수지가 되고, 저수지라는 건 뭡니까? 항만, 무역. 그런 게 되죠. 항만, 무역.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역업으로 큰 돈을 벌었잖아. 무역. 자. 그래서 이 원국의 구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이걸 또 세력으로 보면은, 따, 무, 기, 미, 오, 정해. 이 양이 세력을 이루어서 내가 음을 내가 잡는 그런 구조라는 거지. 여기서는 딱 해서 음을 오해합 정해 잡으로 내가 딱 잡았다는 말이에요. 잡았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또 세력으로 보면 화토가 세력을 이루어서 이 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제 원국의 구조에 이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후천을 볼 때, 후천은 대운과 윤년이라고 그랬잖아. 대운과 윤년. 그러면 이게 대운과 윤년은 기본적으로 은기를 본다 그랬잖아. 어느 해에 돈 벌 거, 어느 해에 기륭을 본다 그랬지, 기륭을. 그럼 원국의 의향이. 이 내가 화와 토가 세력을 이루어서 진해를 내가 자꾸 자는 그 의향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운을 딱 보니까, 이 뭐야, 이거. 신유가 오잖아, 신유. 신유가 오면은, 그지? 이 해가 힘이 세지죠. 그러면 이걸 잡는 데 버겁다는 거야, 버겁다. 특히 진유가 오면은, 진유 합반이니까 이게 또 힘이 세지니까, 또 이걸 묶어버리니까 해를 내가 더 못 잡죠. 그럼 젊은 날에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는 게 바로 하늘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런데 수lun이 오면 수lun이니까 우화가 커지잖아. 커지면 내가 이거 잡잖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면 해자대운은 어떻게 열악하냐? 해자대운이 어떻게? 해자대운. 기둥을 볼 때. 자, 해자대운이 오니까 해는 출현되니까 뭐 이게 그래서 출현됐잖아. 출현되니까 오해합으로 잡고 정해잡으로 내 것을 만든다는 거지. 이런 우리가 출현언기. 원국에 있는 아주 좋은 것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지. 나타나니까 내가 딱 잡아버리죠. 요 청간기에마저 무기합으로 내가 잡죠. 저거.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그래서 항상 내가 매번 강조합니다.
목화가 용신이다, 뭐 금수가 용신이다. 그렇게 보면 사주 안 풀린다는 거야. 이게. 자, 여기서 어때요? 여기 술운도 좋고, 술운도 좋고, 해운, 자대운 다 좋단 말이에요. 그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맹파는 사주 원국을 보고서 판단한다는 거지. 판단은. 자, 예? 그래서, 그럼 여기서 왜, 그럼 또 왜 자대운은 왜 좋습니까? 자대운. 자대운은 그대로 또 자가 출현되니까 우화가 좌우충을 하고 자미천을 내가 이걸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예. 예. 원국의 우화가 내가 양의 세력을 이루어서 자가 출현되면 좌우충으로 자미천으로 내가 이것도 내가 돈을 취한다는 거지. 그래서 해자대운의 큰 값보가 되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사주 원국은 선천을 나타낸다. 선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나기 날 때 이미 딱 그날 이미 뭐 정해졌다는 거예요. 나의 질병이라든지, 나의 결혼 관계라든지, 부의 크기라든지, 내가 뭐 높은 장관이 될 수 있냐 없냐. 여기서 결정됐다. 그러면 대운과 인연은 그 원국에 있는 이 좋은 작용과 나쁜 작용이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나나 아니면 그걸 여기 잡아낸다는 거예요. 대운과 인연을 보고서. 특히 대운의 작용은, 특히 대운 작용, 기흉관계 핵심이라고 그랬지. 윤년은 음기가 핵심이고. 네? 자, 요거 이해됐죠? 또 하나 더 가져봅시다. 자, 크린서핑 국민장관이라고 하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자, 사주가 병인, 신묘, 가부, 계유가 있어요. 그럼 이 사주의 의향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내 가부일주가 음양을 보니까 목화가 내가 기세를 내가 딱 이루고 있잖아. 그럼 내가 목화를 쓰겠다는 거지. 내 기운이 목화가 기세로 갔어. 그럼 목화가 기세가 이루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내가 상대를 내가 딱 잡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병신합을 하잖아. 병신합을 하니까 어때? 신금을 내가 딱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신금을. 자, 그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계유, 시주의 요 계유는 마찬가지로 내가 지지에 목화가 싫고 이걸 내가 얼마든지 오입하로, 묘충으로 내가 이거 잡을 수 있죠? 자, 있는데, 원국에서 이게 잡는데 조금 내가 불편해? 이거 확실히 내가 이 잡았다고 못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대운에서 받쳐주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겠죠. 그 연기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 말은. 자, 이 사주가, 다시 한 번 더. 이 사주가 목화 상관이 세력을 이루어서 이걸 딱 잡는, 이 신금은 완전 제압됐죠. 요거는 완전 제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의향이 내가 목화상관의 세력을 이루어서 내 관을 잡고자 하는 의향이라니. 그럼 이 의향은 뭡니까?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서, 큰 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미 이 사주에 체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마침, 자, 정류대원 봐봐. 정류대원 무술년이 이때 최고로 기하다 그랬잖아요. 이때 아주 가장 높은 지에, 아주 이때부터 아주 좋은 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면 정류대원 무술년은 왜 괜찮을까요? 무술년. 이게 은기로 본다는 게. 자, 이 정류대원 요 자체는 상관의 유를 내가 제압한 상태로 오죠. 유가 출현돼, 원국에 이 유가 출현된 거야. 출현되면 이것들이 세력을 이루고 내가 딱 잡잖아. 근데 관을 잡는 행위가 이 대운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마침 유년에 무술년이 온 거야, 무술년. 무술년이 어때? 이 무토가 와서 무기합으로 내가 이거 딱 잡죠? 술은 뭡니까? 술은 이것들을 다 움직이게 하는 거지. 인술, 궁합, 묘술합, 오술합을 해서 이게 딱 움직여서 바로 이 유를 내가 제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술년에 아주 좋은 작용이 일어난다. 뭐 장관에 임명된다든지, 뭐 정부 내각으로 들어간다든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요거. 또, 그 다음에 마침 대운이 최고로 길한 무술대운이야. 이게 무술대운이 오면은 이 금상첨화죠. 무술대운. 딱 무술대운이 오니까 화토가 세력을 이루어서 무기합으로 잡고 유술천으로 이걸 내가 딱 잡아버리잖아. 원국에서 자,
이 껄끄러운 거. 자, 인성이 관을 차고 있는 신금이 유를 내려온 거죠. 이걸 내가 잡으니까. 이때는 아주, 그지? 최고지에 올라갔지. 미국 국무장관 최고지에 올라갔다는 거지. 네. 뭐. 자, 그거. 항상,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항상 원국은 기본적으로 선천을 나타내고, 대운과 유년은 기본적으로 후천을 나타낸다는 거지. 후천은 기본적으로 음기를 나타내고, 선천은 사주 구렛의 크기를 나타내. 사주 구렛의 크기. 이 사람은 목화상관이 세력을 이루어서 이 관을 잡는 그런 구조를 하는 거지. 딱 대운에서 힘을 받쳐줄 때, 그때 최고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또 이약 나온 김에, 왜 여기서 신금을 친부로 보고, 자, 월간의 신금을 친부로 보고, 시지의 유를 왜 계부로 봤을까요? 라고 물으면, 자,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 연월에 재관을 아버지를 본다. 그러니까 부모 자리에 재가 있으면 재를 아버지, 없으면은 관을 아버지를 보지. 마침 이 관성이 있으니까 요게 아버지 자리,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신금을 부친으로 본다는 거지. 내 부모 자리에 딱 부친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엄마는 뭘까, 엄마? 대부분 여러분 인성을 엄마로 보잖아. 그러면 요 걔가 엄마일까요? 얘가 엄마? 여기서는 걔를 엄마로 보면 안 되고, 자, 부모 자리에 있는 기본적으로 요 식상과 녹을 엄마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병인이 엄마, 이 모친이 됩니다. 병인이 모친이 된다. 모친.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묘신합을 했죠.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이 부친이 굉장히 내가 신묘지에 앉아있고, 내가 절에 앉아있고, 병신합을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나가 떨어지는 관계죠. 화는 힘이 많고, 신금은 아주 힘이 약하잖아. 자, 그래서 아버지는 부친을 합거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아버지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버지하고 나하고 인연도 묘판, 인연이 깨진 거죠. 그래서 친부와는 아마 경혼에 일찍이 친부한 게 엄마와 아버지가 모친과 부친과 이혼을 하고 엄마 따라 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가 다시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재혼하면 계부는 누굴까 할 때. 자, 이걸 기본적으로 부친으로 봤잖아. 그럼 동일한 오행의 유금이 요거의 녹이잖아. 그럼 요 유금에도 이 부친의 상이 체현돼 있다는 거예요. 자, 부친의 상이 체현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친아버지고, 이거는 이제 계부라는 거지. 계부. 서로 이제 친부와 계부의 관계가 서로 묘충하는 관계지.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신금을 부친, 유를 계부라고 봤어요. 계부. 그리고, 자, 병식신과 록을 엄마, 요 관을 아버지. 근데 병신합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신금 매우 약하고 허투돼 있고, 절지에 앉았고, 나하고는 묘판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일찍이 아버지를 잃는 상. 그런데 엄마하고는 어때? 엄마하고는 내가 인호합을 하는 좋은 관계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이혼하자. 엄마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호년에 엄마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화가 출현됐기 때문에 나는 엄마 따라간다. 인오생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요. 그러면 왜 계분이 할 때? 요걸 아버지로 봤죠. 친부로 봤죠. 그럼 동일한 오행의 이 유금을 또 다른 아버지로 본다는 거지. 계부가 된다. 계부. 그럼 이 계부와도 사이는 어때? 계부와도 사이도 모친하고 인유절하는 관계죠. 그래서 아마 이 계부하고도 다시 이혼할 확률이 매우 많은 그런 사주다라고 그게. 자, 오늘 요렇게 해서 오늘 요렇게 해서 자, 팔자의 선천수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이러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페이지는 175쪽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이거 내가 사주 풀 때마다 매번 강조했던 내용이죠. 내가 선천 후천을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그치?
그래서 사주 8글자는 선천으로 보고 대운과 유년은 이렇게 후천으로 봤다는 그 후천은 작용관계. 그래서 사주는 체가 되고 후천 대운과 유년은 용이 되겠죠. 그래서 원국에 있는 글자가 어느 해에 일어날 것인지를 보는 게 대운과 유년을 보고서 그걸 판단한다는 거지. 원국에서 감옥 가는 그런 지향이 있으면은 대운과 유년을 보고서 어느 해에 감옥 갈 것이라는 걸 탁 잡아낸다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이가승 사주를 볼 때 이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럼 언제 큰 부를 이룰 것이 했대? 해가 출현되면 마침 대운에 해가 출현될 때 큰 부를 이룬 게 되죠. 또 같은 동일 오행에 자가 출현돼도 좌우충 자미충 내가 잡을 수 있죠? 어때? 큰 부를 이뤘다는 거지. 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야. 원국에서, 이 원국에서 목화상관의 세력을 이뤘잖아. 목화상관의 세력, 목화상관은 뭐? 관을 잡으러 하러 가는 거잖아. 권력다기사는 양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요 관이 헛도된 월간의 요 신권 명예를 나타내고, 그 병신합을 잡고 있고, 지지의 계유는 목화가 세력, 이거 제압하는 건데 완전 제압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원국에서 대운에서 받쳐주면은, 딱 높은 지에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원국 선천에 드러난 그 상은 높은 지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이 그대로 체현되어 있다는 거지. 이게 대운을 보고, 무술 대운을 보고서 이걸 딱 잡으니까 높은 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요. 팔자는 선천을 나타내고 대운과 유년의 음기를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질병이라든지 내가 머리 좋고 나쁨이라든지 내가 키가 크고 작음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8글자 안에 체현되어 있다는 거지. 단 대운과 유년은 그것이 기란작용이 일어날지 흉한작용이 일어날지 그 음기를 본다는 거. 음기구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명리진보에 있는 팔자의 선천 수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간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맹파맹약 개론이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이 맹파맹약 개론은 우리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 조영순 박사가 사기 논문으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은 공부를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연구한,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으로 쓴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맹파맹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아마 유효할 것입니다. 맹파맹리 그 이론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아주 쉽게 정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기존 명리를 하다가 이 맹파맹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명리를 처음 하신 분들에게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이 양장평으로 되어 있고 327쪽입니다. 저자는 조용순 씨고 정가는 36,000원인데 아마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뭐 10% 할인한 데가 있고 5% 할인한 데 있을 모입니다. 그래서 정가보다는 조금 싸게 아마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모습은 이렇게 세워서 보니까 이렇게 명파명리학 개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정색 바탕이 은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박색으로 이렇게. 책 안에 내용 표지는 이렇게 하얀 바탕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보라색으로 살짝 가미했습니다. 우리 양력을 보면 호가 이제 백상이고 조영순으로 되어 있고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철학 박사입니다. 이 철학 박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소논문 2개하고 본논문을 써야 됩니다. 현재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 교수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또 저 인천에서 이렇게 이제 백상명리 성명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당근업의 맹판명리 이론체계 연구고,
연구 논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채용에 관한 이론 그쪽은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편 넘기면 목차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쭉 보면은 앞에 머리말하고 있고 우리 여기에서 이제 쭉 그거 뭐 앞에 이제 도입 부분이 있고 핵심은 요 이제 3장부터 이게 핵심입니다. 채용의 의미와 성격 그래 갖고 채용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고 연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잘했어요. 자, 그래서 채용의 의미와 명리적 채용의 성격, 명파 명리의 채용의 분류 활용, 또 명파 명리 채용의 분류, 명파 명리 채용 활용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명파는 사주를 푸는 게 채용으로 풉니다. 굉장히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채용에 가는 것은 뭐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 뭐 태계 이와 이황, 그지? 주의와 주도니 모든 분들이 채용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주도 이 채용 관점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핵심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명리 패러다임이 이 맹파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 본론에 들어가서 명파명리 이론치로 되어 있죠. 거기는 이제 명파명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입법 부분이 있고 상법 부분이 있고 입법에서는 빈주를 논하고 남의 자리와 나의 자리와 남의 자리 주빈 관계이고 채용, 그다음에 주공, 능력과 효율, 간지 배치 그렇게 이제 딱 중심을 잡아놓고 있고요. 자, 명판이 상법은 이 간지상이 있고 궁의상이 있고 십신의상이 신살의상이 있고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게 딱 이런 것들은 우리 손에 잡히는 명판명리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더 확장해서 나름대로 궁리한 걸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명판명리 기법이 있고 사례 분석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매점말이 그렇게 있고.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또 대학원에서 우리 명파를 공부하신 분들이 논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논문 쓸 거는 굉장히 다양해. 이 명파를 공부하신 분들 앞에 보면 여기 명파면 입법 부분에서 빈주가 있고 채용, 주공 이 하나 빠진 거는 또 간지 허실이 하나 빠졌네요. 간지 허실의 원리가 빠졌네요.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뽑아갖고 빈주를 뽑아가서 논문을 써도 되고 채용을 더 깊게 연구해서 논문을 써도 되고 또 이게 주공이나 파트 이것도 이제 논문을 써도 되고 능량과 효율, 간지 배치 또 이런 간지 허실 이게 각각의 이 파트를 이게 끄집어내서 또 심도 있게 들어가서 논문을 쓰면 아주 우리 여러분들이 이 논문도 쓰고 또 여러분들 실력 향상도 같이 거둘 수 있는 일거양득을 아마 일거양득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 이제 저자의 그 서문에서 이제 강조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딱 간략하게 너무 막 말 많이 하면 길어지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 명파명리 이론이 사주에 관심 있는 동양 문화권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명파명리를 2011년도에 처음에 이제 한국에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명파명리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명파명리 원저자 일본 그지? 일본 그지? 홍콩 그지? 대만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왔었죠. 자, 또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전통파 명리와 신파 명리의 몰락에 따라 명파 명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말은 기존 전통 명리가 물론 잘 맞긴 맞습니다. 뭔가 한계에 지금 부딪혔다는 거지. 그 용신의 한계라 그럴까요? 또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또 심판 명리가 나왔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기존의 용신의 범주를 못 벗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침체 상태에 빠졌지만 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이 명판명리는 꾸준하게 인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지. 왜 명판명리 인기를 부여하냐면 잘 맞다는 겁니다. 사주에 적용해서 풀어보라는 거지.
본인의 사주에서 자식의 상황이 어떻고, 내 부모의 상황이 어떻고, 내 처의 상황이 어떻는지 그대로 이 명파명이 그대로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명리를 한 40년 하신 분입니다. 자기는 명파명리를 공부하고 나서부터 정말 놀랐다.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들이 탁탁 풀리더라고요. 명파 논리를 푸니까.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이 명리계를 명파 논리가 앞으로 이 한 500년은 좌우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명파의 논리가 대부분 이제 고수들은 자기 분야에서 한 깃발을 꽂았잖아요. 자기 파에서 아마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장 역할을 하고 이 교주 역할을 하고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은 자기가 명파를 배웠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암암리에 그 밑에서 깔아놓고서 명파 논리로 풀어내는 겁니다. 왜? 잘 맞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명파명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부를 하고 있고 밑에서 깔아놓고서 통변할 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결국 이 말은 내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명리를 할 때 제대로 책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에 조영수 박사가 쓴 명파명리학 개론, 이 책은 그냥 명파명리학 개론이죠. 그 말은 명파명리 이론 체계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나 기존 명리는 많이 공부를 했지만 명파를 모르신 분들은 이 명파명리학 개론을 보면은 쉽게 명파는 이렇게 논리 체계로 되어 있는구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칠 것입니다. 이 명파명리야말로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고 또 간단 명료하면서 바로 최고의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자 서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명파명리 개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양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20쪽으로 되어 있고, 327쪽으로 되어 있고, 자, 정가는 36,000원인데 아마 시중에 가면 10% 할인한 데가 있고 5% 할인한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싸신 데 가서 아마 구입하도 되고요. 자, 학산 출판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명파명리학 개론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자면은 명파명리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 그분들은 기존 명리는 공부했지만 이 명파명리가 뭔지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렵다고도 하는데 과연 어려운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 명파명리학 개론을 보면은 그동안 어렵다는 그런 말들을 일거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리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헷갈려요. 뭘 공부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명파명리학 개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치고 바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엄청 절약하고 바로 최고 고수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6,000원이면은 돈이 비쌀 수도 있고 아마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의 아마 인생을 크게 아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명파명리학 개론을 여러분한테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